자, 그러면 이 자리에 어떻게 갔는지 이거 밝혀내자라는 거잖아요. 녹취록에 이 대목 등장합니다. 함께 보시죠. 상근 감사는 망고땡이다. 야, 이거 옛날 사람들 쓰는 표현인데. 망고땡. 망고땡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편하다는 거죠. 망고땡. 이걸 여기서 듣네요, 망고땡을. 운전기사 비서 하나 생기고. 망고땡. 내가 찍어서 선택했다. 연봉 잘 받으면서 다음 대권은 예주시. 거기에 올라타든지. 별하별 얘기를 서울의 소리 다 했어요. 김 여사 쪽에 보험 들어서 공기업 사장 됐든 용산 비서관 다시 하든. 야, 이런 부적절한 얘기를. 예. 이런 류의 인식을 하는 사람을 서울 보증의 상근 감사 자리에, 그에 앞서서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 자리에 임명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문제인 거죠. 전용기 의원님, 네. 망고땡이죠? 진짜 서울 보증의 상근 감사 자리, 뭐 이보다 망고땡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선물 받듯이 인사가 운영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은 유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운영위에서 그 대통령실에 대한 그 국정감사가 있을 텐데 그때도 그렇군요. 이 문제를 분명히 물어야 될 것이다. 아, 야당에선 이 문제 국감에서 묻겠다. 그렇습니다. 보통 그 운영위원회가 10월 말 정도에 다른 상임위가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그 대통령실의 감사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간 것 같습니다. 아, 전용기 의원님 지금 상임위가 저는 운영위원하고 국토위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에서 물으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국정감사에서 부를 수 있는 그 증인에 대한 합의를 다시 해야 되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이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들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네네. 언론에 대해서도 지금 숨고 있는 상황이고 본인이 서면으로 인터뷰하는 정도면은 이 사안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운영위에서는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회에서 충분히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이 사람의 입장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야당에서 운영위에서 직접 이 문제 묻겠다. 망고땡 사건. 그렇습니다. 그 이 인사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민주당에서 대통령실을 향해서 제기를 해왔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인사 사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독립기념관장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여기에 그 망고땡 사건까지 오는 거에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누구 하나한테 보험을 잘 들어서 들어간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굉장히 많이 주는 겁니다. 본인 녹취록에 따르면 그렇죠. 본인 녹취록에도 이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혹시 김대남 씨를 증인으로 야당에서 부를 계획도 있습니까? 저희는 충분히 요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 그러나 저분이 보험 전문가는 보험 전문가예요. 왜 보험 전문가예요? 누구한테 보험 들어서 저 자리 갔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보증보험에 갔잖아요. 그 보험이 이 보험이에요? 그래서 국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네. 이 문제, 그러니까 대통령실 전반에 대한 인사 문제에 대해서 따져 물을 따져보겠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필요하다면 여당과 협의해서 저분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견도 낼 생각이 있습니다. 전윤기 의원님 잘 질타해 주셨지만 이 대목은 심각합니다. 서울 보증보험의 상근 감사 자리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큰 연봉과 그에 맞는 대우를 한다는 건 서울 보증보험이라는 공적 기관이 재정적으로도 재무적으로도 투명하게 잘 운영이 되어서 시민들의 어떤 공공복리를 위해서 잘 운영이 되는지를 잘 지켜보고 감사하라라는 자리가 상근감사 자리인데 그 상근감사 자리의 무거움을 단순히 망고땡 정도로 생각했다라는 인식이 이 녹취록에서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좀 심각한 녹취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단 당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라는 정치권의 요구가 비단 공격 사주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게 이 자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본인의 인식이 이 망고땡이라는 표현에서 나왔잖아요. 김용태 의원님, 지금 사퇴 거부하고 있어요. 네. 별개다. 공격 사주와 이 상근 감사 자리는 별개다. 100번 양보해서 그 말이 맞다고 칩시다. 그런데 본인이 이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망고땡이라는 녹취에서 나왔잖아요. 네. 이건 별개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좀 부끄럽습니다. 저희가 전 정부 때 뭐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낙하산 인사가 있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낙하산 인사 없애겠다라고 국민들 앞에서 여러 차례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기업 뭐 출연 기관의 감사 뭐 이러한 기관장 자리가 관행적으로 대선 캠프에 계셨던 분들이 갔었던 것이 있었고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경험과 경력이 있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이 지켜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운 생각이 있고요. 저는 하루빨리 김대남 씨가 본인들이 말했던 그러한 부끄러운 행위들 이런 것들을 인지하시고 사퇴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네. 해당 언론 매체라고 할까요? 그 인터넷 매체와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번 곤혹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왜 저런 그 곤혹을 겪었던 인터넷 매체와 대통령실 참모 출신이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저런 식의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는 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이것이 그동안 우리 정부의 대통령실 참모들이 일부 참모들이 행했던 방식이라면 정말 공직기강팀에서 2차원의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임기 중반부를 지났는데요. 대통령실 참모분들의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어요. 이 문제는 대통령실의 공직 기관과 관련된 문제다라는 김용태 의원님의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권에서 거론되는 인사 2명이 있습니다. 김대남 씨를 추천했다라는 의혹을 받는 여권 인사 2명이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여권 일각 여중진 의원 2명, 김대남 감사 임명 관여설, 해당 AB 의원은 나 아니야, 나 추천한 적 없어 라고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대통령실에 들어가고 나갔는지에 대한 과정도 논란입니다. 김대남 전 행정관 측 작년 연말 대통령실 떠날 때 이력서 두고 가라고 했다. 총선 떨어진 후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서울 보증에 원서 넣어보라라고 연락이 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실 관계자가 챙겨줬다는 거잖아요. 서울 보증보험 망고땡 자리에 챙겨줬고 자기가 찍었다라는 건데 여권에서 중진 의원 2명이 뭐 추천을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저게 이제 이 임용 과정, 서울 보증보험 상근간사라는 그 노른자 자리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지금 각자 관련자들이 다 진실 게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네네. 본인인 김대남 같은 경우는 나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데 나올 때 이력서 두고 가라고 했고, 그래서 전화가 와서 난 간 거다라는 거잖아요. 망고땡이네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무슨 로비를 하거나 누구한테 부탁한 게 아니다라고 지금 선을 긋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대통령실은 우리도 모르는 일이다. 관여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추천한 것을 알려진 2명의 중진원도 나도 모른다예요. 그럼 뭐 유령이 했습니까? 물론 공개적인 절차가 있을 겁니다. 아마 서울보증보험에 뭐 상근감사를 모집한다는 공개 채용 공고가 나갔겠죠. 거기에 또 접수를 했겠죠. 네. 그다음에 무슨 서류 절차하고 면접 절차에서 임원 추천위에서 심사를 했겠죠. 그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동아일보를 필두로 해서 이 현장 취재팀이 네. 그 서울보증보험의 그 임용 절차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취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임추위에 임원 추천위원회 참여한 위원들 다 면접 인터뷰해보고 취재해봐야 되고요. 그때 면접이 어땠고 점수가 어땠고 누가 왔고 어떻게 됐고 누구한테 전화가 왔는지 그 과정에서 이 최종 결정이 나면 분명히 이건 우리 공공기관이 90 몇 프로 거의 대부분 출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상급 기관에서 어떻게 이게 또 결제가 떨어졌는지 그걸 또 감독하는 정부기관은 또 어떻게 정부 부처에서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봐야 될 겁니다. 전 동아일보가 발빠르게 움직여서 이 임용 과정에서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 이게 상급기관 예금보험 그렇죠. 예금보험 봉사하면 아마 예보죠, 예보. 기재부 산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자기도 모르는데 유령이 했다는 거고 지금 이력서 놓고 가려서 갔더니 네. 연락이 왔다는 것이고 대통령실도 모른다는 것이고 추천했다는 2분도 모른다는 것이고 뭐 당연히 그럼 이게 누가 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채용 절차와 과정을 분명히 포렌식을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러면 누군가의 입김이나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이나 누군가의 압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도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문다혜 씨 남편,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사위와 이상직 중진국 이사장 사이의 대가와 뭐가 다릅니까? 이사장 시켜줄 테니까 우리 사위 취직시켜줘. 뭐가 다릅니까? 이거 비판 공작 언론 사주할 테니까 나 이제 상근감사 시켜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정황까지 돼버린 거예요. 오해 여지가 충분하다. 예, 충분히 투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당에서 감찰할 때 이런 과정 들어보진 않습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 내정이 됐고 임명이 됐는지 감찰 통해서 당에서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감찰에 권한 정도면 아마 본인을 불러서 면담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면담에 응할 리도 없고 불러서 면담해도 뭐 강제적인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에 질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에서. 그래도 당은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렇게까지 못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예금보험공사가 정무위 산하 국가기관입니다. 예. 그래서 정무위에서 예금보험공사 측에다가 질의를 할 수밖에 없고요. 산하기관이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추천받아서 이 자리에 들어왔는가, 왜
후보자가 한 사람밖에 없다. 예를 들면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빠른 시간 내 몇 분 안에 바로 그게 결정될 수 있었는가를 물을 수밖에 그렇군요. 없는 거고요. 여기서 추천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두 단계로 저는 생각해 보고 싶어요. 두 단계요? 캠프에 추천인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애초에.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시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분이 신지호 부실장 얘기처럼 그 부총장 얘기처럼 캠프에 들어왔는데 이분을 윤석열 후보의 팬클럽 관리자로 추천했다. 누가 추천했느냐가 캠프에서 나와야 돼요. 대통령실로의 과정. 예. 그래서 팬클럽 관리는 말하자면 이제 시민 소통 수석 관련 부분이라서 그쪽으로 토스했다는 건데 추천은 거기까지이지만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더 어려운 네. 부분은 대통령이 마음에 들었으니까 그 친구를 대통령실까지 갖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행정관으로 뽑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전적으로 아무리 대통령실이 부인을 하더라도 이게 부인하기 어려워요. 그때 캠프에 여러 사람이 다 일을 다 했지만 왜 신지호는 못 들어가고 김대남은 들어갔느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네.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이걸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 이 인사에 대해서 이른바 개런티 보증을 했느냐? 네. 그 문제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야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서울 보증에 이력서를 넣어봐라. 사실 저는 대통령실이 아무나 들어가는 이런 집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 문제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방금 그 김대남 씨의 녹취록 때문에 결국에는 대통령실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그런 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누구 라인만 잘 타면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실의 인사가 이렇게 무너졌다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유추어 짐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봤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나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처음에 대통령실에서 나는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추가적인 사진이 나오니까 이제는 관련이 별로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거 민주당에서 얘기했으면 거짓말했다고 엄청 공격받을 사안입니다. 이 부분 대통령실에서 그냥 쉽게 접근할 부분이 아니고 왜 인사 시스템이 이렇게 됐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고 그리고 서울 보증회까지 인사를 추천할 수 있게끔 넣어보라는 이야기가 갈 수 있게끔 됐는지까지도 저는 대통령실에서 제대로 밝혀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